안녕하세요. 지혜의 샘, 역사를 통해 오늘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일상과 멀게만 느껴졌던 숫자, 환율. 하지만 이 숫자가 오르내릴 때마다 우리의 지갑 사정은 물론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1달러에 1,000원이었던 시절과 1,500원을 넘나드는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은 우리 모두의 삶에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작용하는 환율의 모든 것을 아주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환율이라는 복잡한 미로 속에서 우리 함께 지혜의 지도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식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지혜의 샘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환율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바로 교환 비율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여행을 가기 위해 1달러가 필요하다고 상상해 보세요.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라면 우리는 1,000원만 내고 1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1,500원으로 올랐다면 같은 1달러를 얻기 위해 1,5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500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죠. 만약 환율이 2,000원까지 치솟는다면 어떨까요? 여행 경비는 2배로 늘어나고 해외여행은 그저 꿈같은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여행이 훨씬 저렴해집니다. 같은 1달러로 더 많은 원화를 바꿀 수 있으니 한국의 모든 것이 싸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인 관광객은 늘어나지만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은 부담스러워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환율의 변화는 단순히 여행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수입품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1달러짜리 화장품을 수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환율이 1,000원일 때는 수입 원가가 1,000원이지만 환율이 1,500원이 되면 원가는 1,500원으로 껑충뜁니다. 결국 국내 소비자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환율이 오르면 국내 물가도 덩달아 오르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반면 수출 기업에게는 환율 상승이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같은 수출 기업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환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원화를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달러를 벌었을 때 1,000원을 받는 것과 1,500원을 받는 것은 엄청난 차이죠. 이처럼 환율은 누구에게는 위기, 또 다른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에게 환율은 수익률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달러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환율이 오를 때 가만히 앉아서 환차익이라는 추가 수익을 얻게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환율은 대체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 걸까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는 환율의 뒤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습니다. 첫째, 국가 경제의 체력, 즉 펀더멘탈입니다. 미국 경제가 한국 경제보다 월등히 좋다면 달러의 가치는 강해지고 원화의 가치는 약해져 환율은 상승합니다. 반대로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더 가파르다면 원화 가치가 오르며 환율은 하락하겠죠. 둘째는 금리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은 나라의 통화 가치가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왕이면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곳에 돈을 맡기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만약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훨씬 높다면 돈은 달러로 몰리고 달러는 강세, 원화는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은 불확실성입니다. 전쟁, 정치적 불안, 예측 불가능한 사건 등이 발생하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환율이 치솟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칠 때 모두가 안전한 항구로 배를 피신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상황은 이러한 전통적인 공식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른바 코리안 패러독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은 역대급 흑자를 기록하고 경제 펀더멘탈도 나쁘지 않은데 어째서 원화 가치는 계속 약세를 보이며 환율은 고공행진을 하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수급, 즉 달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새는 바가지에 비유합니다. 수출을 통해 힘들게 벌어들인 달러가 바가지에 담기기도 전에 다른 구멍으로 술술 새어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가장 큰 구멍은 바로 개인 투자자, 연기금, 기업들의 폭발적인 해외 투자 수요입니다. 미국 주식, 해외 부동산 등 달러 자산을 사기 위해 너도 나도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니 시장의 달러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면서 달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마치 한정판 운동화가 발매되었을 때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훨씬 많으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환율이 다소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그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 경제의 기둥인 반도체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수출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의 양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즉, 새는 구멍을 메울 만큼 더 많은 물을 바가지에 쏟아부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 한국이 세계 국채지수 WGBI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 지수에 편입되면 전 세계의 거대 연기금과 국부펀드들이 기계적으로 한국 국채를 사들여야 합니다. 이는 곧 막대한 규모의 달러 자금이 국내로 유입된다는 의미이며 원화 수요를 늘려 환율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동네에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되면서 외부 자금이 몰려와 동네 전체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전망과 별개로 우리는 구조적인 변화를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 한국은 항상 외채가 많아 외환위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채무국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빚보다 해외에 보유한 자산이 더 많은 순자산국, 즉 선진국형 경제구조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과 연기금이 부지런히 해외 투자를 늘려온 결과이며 매우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과거처럼 환율이 1,100원, 1,200원대로 쉽게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300원, 1,400원대의 고환율이 새로운 표준, 즉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아베 총리는 엔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절반으로 떨어뜨리는 초저금리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일본 증시는 5배나 폭등했지만 엔화 가치 하락으로 수입 물가가 급등하면서 저축만 하던 서민들의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극심한 양극화를 겪었습니다. 돈을 푸는 정책은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자산이 없는 서민에게는 고물가라는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값비싼 교훈을 남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환율이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 보았습니다. 환율은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필수 교양입니다. 환율의 움직임 뒤에 숨겨진 복잡한 원리를 이해하고 구조적인 변화의 흐름을 읽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경제적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의 항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암은 힘이 되고 그 힘은 우리를 더 지혜롭고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든든한 등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